반갑습니다 형님들. 네, 제가 보드빌더 제 영상 하면 또 알았고 꼬기 남자 운동하는데 씨가 키가 178이 나네요. 다리 자르러 가야 되나? 아이씨 다운 씨가 큰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 78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통계는 틀리면 병신입니다. 네, 뭐 병신이란 게 그냥 씨가 그냥 개빡들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네. 자 일단 지금 이거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일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은 통계적 추정 나중에 이따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제껴두고 이거 뭐 평균 이런 거예요. 그냥 존나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따 배우는 거고 이거 다음 단에도 이게 나올 거예요. 나도 현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자료 분석을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한다 했잖아. 평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시행으로서 나누는 거고, 시행이 아니라 그 뭐 이게 뭐야 변수 그 확률 변수로서 나누는 거, 확률 변수의 이제 특정 값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 분산은 이제 그 편차의 제곱 평균이죠. 그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였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료에 대해서 평균 그리고 이제 분포도를 알 수 있었죠. 총포도인가 뭐 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씨발 뭔 말인지 몰라서 보수판도 해야 돼. 일단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 일단 우리가 확률 변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를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서 나타낼 수 있고, 이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자연수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산화 확률 분포를 시그마 연속 확률 분포를 인테그럴로 약간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가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 확률 변수의 시행값들을 무한대로 늘리면은 이런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이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이상 확률 분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이항 분포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따 밑에 나와요. 이게 연속 확률 분포에 이항 분포를 배우는데, 왜 이항 분포를 이상 확률 분포에 넣어놨느냐? 이항 분포의 확률 분수가 자연수 개념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항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로 끼워 넣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 땅원쌤이 175m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키라는 개념은 솔직히 우리가 뭐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정확하게 미세하게 재본다면은 분명히 끝도 없이 그냥 연속적일 거예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우리나라 하승진이 뭐 2m 18cm였던 것 같아요. 2m 20cm였나? 28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작은 사람이 뭐 50, 뭐 10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90cm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키들이 다 연속적이겠죠. 무조건 연속입니다. 네. 왜냐? 우리 키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키라는 것은 아침낮으로 바뀌고 또 사람이 이제 70억 명이 넘기 때문에 존나게 많아요. 이거를 이상 확률 분포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이상 확률 분포로 나타내려면 이상 확률 분포를 나타내려면 시간 몇 개를 걸려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로 한 번에 연속적이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 확률 분포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땅쌤이 왜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좀 쉽게 노베이스 친구들한테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면서 좀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냥 너무 많았어요. 일단 서로 땅쌤 먹여줘. 4학년 11반의 학생 10명의 점수, 그러면 확률 분포 x가 60의 값을 가지고 확률은 이제 전체 집단이 10이기 때문에 60인 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0 하나 둘 그러면 10분의 2겠죠. 70도 하나 둘 셋 10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한 개 골랐을 때 그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즉 점수, 수학 점수를 합시다. 수학 점수가 70일 확률, 그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70에 대응하는 p, 확률은 10분의 3, 즉 30%라는 거죠. 80은 10분의 3일 거예요. 제가 세봤거든요. 10분의 2.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 가능한 확률 변수 S 전체 집단에서, 표본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모든, 그러니까 표본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의 총합은 1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있잖아요.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에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평균, 즉 3학년 11반 학생 10명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이게 3, 2, 3, 2였었잖아요. 그래서 60 곱하기 2 플러스 70 곱하기 3 플러스 80 곱하기 3 플러스 90 곱하기 2에다가 10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넘어오면서 이 식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식을 좀 변형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 줍니다. 저 이거 작년에 모른 채로 외웠거든요. 진짜 수학 공부 잘못하고 있었던 걸 뼈저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제가 수학이 싫어졌었거든요, 한동안.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와요. 평균을 보통 m이라고 표현하죠. 기울기였는데, 기울기였으니까 ex로 표현합시다. ex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땅쌤은 긁어서 더한다. 긁어서 곱하고 더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한 10 곱하기 62,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한 7, 30, 21,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3, 8, 3, 8, 24. 더하는 건 맞고, 18.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를 더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33, 18, 22, 뭐하냐? 42, 맞죠? 34, 그럼 75가 나오겠죠. 이 x라고 표현합니다. 평균은 75.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편차 제곱을 긁어서 더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편차는 마이너스 15, 75. 편차는 자고로 확률 변수, 즉 이거 그러니까 뭐가 용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쓸모있는 확률 변수의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우리 평균을 빼준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계속 하면 되겠죠? 편차를 구하면 15 이렇게 됩니다. 편차의 제곱을 구하면은 편차의 제곱을 구하면은 지우는 불편해. 200, 왜 225, 225. 이걸 각각을 곱해줍니다. 긁어서 더한다. 긁어서 더하면 그냥 하면 되니까. 그쵸? 맞는 거예요. 하면 돼요. 숫자가 너무 커서 안 할게요. 하면 됩니다.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나요? 기호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기호로 한번 나타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x를 가지는, 그러니까 특정한 이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을 xi로서 우리가 설정합시다. 그러면 xi에 대응하는 확률 값을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이거를 pi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시그마로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까?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값이 1부터 5까지 존재한다 합시다. 그럼 1부터 5까지의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i가 1부터 시작해서 p 이게 평균값입니다. 이게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x 값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의 성질을 여기서 먼저 미리 설명하자면은 만약에 이게 2x다 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어떤 값이 항상 2배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그마 안에 2xpi가 들어간 거고 이거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i 1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왜냐? 항상 1 더하고 2 곱한 상태로 추가로 1 더해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 과정을 쌤이 어려워서 빼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시다. 왜냐? 저는 좀 치니까. 자만을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좀 쳐요. 10년지양 벌써 추월했습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복수를 똑바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 복수 아직 수원 다 안 끝났거든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pi를 1부터 5까지 다 했을 때, 즉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1부터 5까지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분포의 값은 확률 분포의 값의 합은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거의 값이 여기 있는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이게 1이에요. 그러면은 2, 5, 1, xi, pi의 1, 즉 2,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x가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에요. 제가 제곱으로 나오는 겁니다. 재편평자일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분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지 왜 재편평제인지 알 수 있고 그게 좀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해를 바탕한 암기가 되므로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오래 안 남습니다. 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을 긁어서 더한다. 즉 f 평균 변수 x에 대해 반하는 어떤 값들을 전부 평균으로 빼준 값의 제곱을 전부 다 더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할 수 있죠. 아까 전처럼 x가 1부터 5까지의 변수 값을 가진다고 설정해 보신다. 확률 변수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숫자니까 5부터 1부터 5, 그 다음에 이게 이 긁어서 더한다는 뜻이 즉 밑에 있는 확률값들 각각의 확률값들을 곱해서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에 대응하는 확률값 pi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값이 되는데 이게 분산값이 되죠. 근데 이 분산값을 한번 풀어서 해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전에 재편편집 쓴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디 갔어? x제곱 친구 뭐 없어도 되죠? 이 x 안에 있는 x 값이 제곱이 된 상태이므로 이거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2m 제곱을 둘 수 있겠죠? 왜냐 n이 평균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각각의 확률값들이 전부 더한값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라는 이 하나의 분산을 구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곱 평균의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다음부터 사용하실 때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야, 녹화됐냐? 유튜브가 아니? 유튜브가 오케이. 강진이 형이 뻘쭘하게 하네.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닌가? 잘생긴 게 보이는 건가? 그냥 했는데 강의 그림 끊겼다. 빡치네. 됐죠? 재편평점까지 했습니다. 재편평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똑같아요. 개인 뻥쩌네요. 강의 잘하고 있었는데 씨발 강의 못 찍겠는데? 영어 못 들어갔다. 40? 이 평균이니까 우리가 40, 60, 80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3개 나눈 거기 때문에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 근데 평균을 제곱을 했어요. 그럼 60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유도 공식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70, 80, 그 다음에 50이 더해졌으니까 92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80이 되겠습니다. 80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x에다가 넣게 되면은 우리는 이 x에 플러스 5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30에다가 50을 더하는 숫자인 80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a, x 플러스 b라는 이렇게 밖에 꺼내지는 공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산 우리가 2가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식 갖고 올까요? 분산? 좀 쉬웠네. 예, 다시 유도 다시 유도해야 돼? 유도하죠 뭐. m 제곱까지만 합시다. 뭐 뒤에 m 제곱이 나오는 게 너무 장면은 사실이어서. 저 나중에 수학 강사가 오는 거 아니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저는 수학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진짜 믿고 있거든요. 진짜 무조건 있을 거예요. 수학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아 진짜 제발 진짜 무조건 있다. 나 수학하기 싫다. 난 글자 보면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건데. 아이씨. 잠시만. 밑에 갖고 옵시다. 이거 좀 증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빡치긴 하겠다. 이렇게 수업 준비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앞에서 씨발 다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씨발 공격은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새끼들이 어차피 관심이 없다. 아 씨발 공격 강사 안 할 거예요. 사병이 존나 개뻔뻔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빨아줄 때가 다 빨아주고. 자 봅시다. x 대신에 ex가 나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즉 이 공식상에서 이 xi 대신에 exi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xi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평평질 기준에서 여기 있는 게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2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제곱한 4를 밖으로 꺼내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됐을 거예요. 네. 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를 곱한 상황에서는 40, 60, 8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산, 그냥 bx랑 합시다. 분산 구하기 귀찮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분산은 항상 제곱이 돼서 나오게 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명하시면 돼요. 증명 잘 안 할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좀 이따 가야 돼요. 축제는 들렸다 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네. 그냥 자연수 앞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분산에서는 영향을 끼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이게 분산인 걸 알았으니까 분산 내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를 꺼내줄 때 제곱해서 꺼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항상 밖으로 꺼내줄 때 제곱을 해주죠. 그러면 이게 제곱 v x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는 상태로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공식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는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수가 특정 그러니까 시행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않고 이제 종속성을 가질 때에는 확률 분포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각각의 시행에 대해서 독립일 때 즉 한 번 시행이 전 시행이 후 시행이 선 시행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독립일 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부표라고 정의하고 이 이항부표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항분포의 조건이 뭘까요? 이항분포의 조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선시행이 후시행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독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 시행 이 성립할 때 우리는 이항분포의 성질을 어떤 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n번의 독립시행 독립시행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즉 x 시행값이 1, 2, 3, 4, 5로 늘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과 성공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면 독립시행이죠. 왜냐면은 주사위를 여러 번 굴리니까 그럼 성공 조건은 뭘까요? 1의 눈이 나올 횟수를 성공 조건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때 확률 P의 값은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횟수는 우리가 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50에 대해서 얼이 나오겠죠. 그러면 x가 이제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시행에 대해서 이항분포 즉 이항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항 개수 정리였나? 뭐 아무튼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횟수 즉 시행 50번 중에서 0번 날 횟수를 고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확률이 성공할 횟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 49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50, 6분의 1, 50,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이 그렇듯이 항상 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게 됩니다. 이 합의 의미하는 바는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1이 나올 횟수가 이제 1이 어떤 횟수성을 가질 때 이 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횟수 50번을 하면서 1이 나올 모든 횟수의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 50번을 내서 1이 0부터 50번 나올 때의 확률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그리고 때로는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땅우쌤이 이걸 하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유도를 한 게 B X가 확률 변수 MP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유도하는 공식은 김기현쌤 메가스터디 김기현 아이디어에서 말해주셨는데 그냥 한번 보고 이거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따로 뭐 증명 같은 걸 할 필요 없고 이 x가 MP라는 걸 숙지해주고 BX 또한 MP에 대해서 1P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있었죠. 표준 편차는 루트 NP P 이렇게 가진다라는 걸 하면 됩니다. 이 식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바가 증명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떤 책에서 정당하다라고 확언을 해줬을 때 우리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딱히 더 그렇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고 전부 쉬웠는데 반면에 재평평제 이거 솔직히 땅쌤이 이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재평평제 알려줬는데 공식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게 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서 하라고 개념이 너무 빈약해요. 근데 공부가 겁나 잘 돼. 진짜 신기한 쌤이야. 아무튼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재평평제의 기준에 따라서 분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 그래서 2x 제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여기 넣었다 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x 평균, 평균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게다가 이항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게 n 이 값이 5를 가진 경우 c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저는 수업 도장마다 이 12번을 풀었는데 왜 풀 수 있었냐면 작년에 풀었어요. 작년에 대가리 싸면서 빙빙대면서 풀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확률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독립시행이에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을 우리가 6분의 1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을 6분의 4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해 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행을 15번 반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수를 확인해 볼까요? 네, 이동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된 점 P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점 P의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대신에 시행을 15번 반복해서 어떤 점에 가 있을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15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어떤 이거나 이거에 나올 확률 횟수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분의 1에 n, 그 다음에 3분의 2에 15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그리고 P는 만약에 n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 이게 걸렸다. 그러면 3n만큼 갈 거고, 그 다음에 1도 가는 거는 15 마이너스 n만큼 갈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설명이 빈약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은 n을 정의한 거는 3분의 1, 즉 6, 나온 수가 2 이하일 때의 횟수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15에서 n을 뺀 거는 나머지는 이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는 다시 정리해 주자면은 15n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럼 x를 정리해 내릴 수 있겠죠. 5, 그 다음에 9n 플러스 60 마이너스 4n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5n 플러스 60이라고 합니다. 60이 아니라 10이죠. 약분했구나. 5 플러스 60에 5, 그럼 n 플러스 12, 즉 n 플러스 12가 이제 확률 변수 x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구하였으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n에 관하여 평균을 구하고 거기다가 시기를 더한 값을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n은 지금 이항 분포 15에 성공할 확률 3분의 1을 따르기 때문에 이 n이 5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다가 12를 더한 17이 답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를 지정해주고, 그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의 정의역일 때 그 확률 변수의 치역값, 함수값에 대한 함수를 그 어떤 평균값에 대입해서 그 평균값을 다시 n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 평균값을 구하는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해석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한 확률 변수를 다른 식에다가 대입해서 새롭게 정의한 확률 변수 x와 관계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28번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8번인가 21학년인데 약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문제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고 상은 괜찮았고 복습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5분짜리 강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